네,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2월 10일 일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먼저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제롬 파웰 이 의장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이렇게 딱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이제 화요일하고 이제 목요일날 이제 FOMC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연준에서 진행을 하는 이 FOMC를 본다고 하면은 과연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돼 있으면서 과연 이 미국의 기준 금리를 올릴까 말까 이렇게 정하는 그런 이제 회의거든요. 그러면서 연준에서 진행을 하는 이 FOMC에서 과연 이 파웰 의장이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화요일하고 이제 수요일을 본다고 하면은 이 연준에서 과연 금리를 계속 이렇게 또 동결을 아마도 시킬 것이거든요. 시킨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 연준의 이 파웰 의장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잘 잡혀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쩌면은 금리를 어쩌면은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주식이 오를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미국 지금 인플레이션이 잘 잡혀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어쩌면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뚝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파웰 의장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다음 주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런지에 대한 그런 이제 전망, 그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또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지지율에서 이제 가장 강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아마도 내년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불안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측근들이랑 이 트럼프가 과연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이제 아젠다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그 측근들이랑 이 트럼프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트럼프의 힘을 더욱더 늘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독재자 같이 이 대통령의 힘을 엄청나게 세게 해가지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또 흘러가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무슨 아젠다 47이라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아젠다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본다고 하면은 이 인신매매범들 있지 않습니까? 인신매매범들은 이렇게 잡힌다고 하면은 무조건 사형을 시켜야 된다. 라는 그런 이 아젠다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성전환 수술 있지 않습니까? 성전환 수술을 좀 금지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있다라는 그런 아젠다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군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미군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카르텔들 있지 않습니까? 마약 카르텔들을 소탕을 해야 한다. 라는 그런 아젠다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예전에 그 의사당 난입 사건, 이 트럼프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의사당 난입 사건에 연루가 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두 다 사면을 시켜줘야 한다. 라는 그런 뭐 생각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미국 우선주의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 수많은 수입품들은 어마무시한 관세를 아마도 때릴 것 같다. 라고도 이렇게 또 보인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친환경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이 IRA 액트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수많은 친환경 정책들을 모두 다 폐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IRA 액트 같은 거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또 테크놀로지를 적용을 시키면서 이 배터리 전지 같은 것들도 지금 많이 이렇게 또 생산하려고 하고 있고, 이 전기차들도 굉장히 많이 생산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 IRA 액트 같은 이런 뭐 친환경 정책들을 폐기를 해버린다고 하면은 수많은 기업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손실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 대한민국의 이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뭐 현대나 기아나 뭐 그런 기업들이나 그리고 뭐 중소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배터리에 관련이 된 그런 중소기업들, 대기업들도 있죠. 뭐 LG나 뭐 그런 이 배터리랑 관련이 된 그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되는 게 답입니다. 답이고요. 한국한테 좋은 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 게 한국한테는 훨씬 좋은 영향을 이렇게 좀 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트럼프랑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가상 대결 같은 거 이렇게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상 대결이나 그리고 뭐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거의 모두 다 이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월스트리트 조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트럼프가 47%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43%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트럼프가 4%포인트 우위를 이렇게 또 선점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 밖에도 이런 스윙 스테이트 있지 않습니까? 경합주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랑 트럼프랑 우위를 계속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주들을 본다고 하면은 뭐 대략 거의 대부분 트럼프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기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지금 이 경합주에서도 이 트럼프가 이기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는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이런 뭐 친환경 정책들이 폐기가 될 것이고 뭐 오일 같은 거 더 많이 쓸 것이고 그리고 이 수많은 이 대한민국 기업들 그 밖에도 수많은 이 친환경적으로 지금 바꿔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손해를 많이 볼 거예요.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그리고 기름을 원래부터 많이 쓰던 그런 기업들은 돈을 또 짭짤하게 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예전부터 이제 부자인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름을 써가지고 오일 컴퍼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를 계속 이렇게 또 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미래를 봐서는 당연히 친환경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바꿔야 하는 게 답이거든요. 맞기는 맞는 건데 그런데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이렇게 없어져 가고 있으면서 트럼프가 만약에 이긴다고 하면은 야, 이 친환경적인 것들이 이제 모두 사라지고 또 예전같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지구 온난화 같은 것들도 좀 더 심해지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일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케빈 맥카티 있지 않습니까? 전에 이 하원 의원장이었던 이 케빈 맥카티가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트럼프를 지지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기자들이 또 많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뭐 정치적으로 보복을 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플랜을 지금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맥카티는 분명히 그렇게는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케빈 맥카티 트럼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떤 간에 이렇게 케빈 맥카티도 이 트럼프 재도전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지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지율은 지금 계속해서 가지고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어마무시하게 지지를 하고 있으면서 이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좀 이 평화적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내에서도 그것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그런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국정 지지율이 37%나 이렇게 또 내려가는 등 지금 현재로서 이제 가장 역대급으로 낮은 국정 지지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임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하고 있으면서 지지율, 이 국정 지지율은 계속해가지고 더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2024년도에는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이 힘든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있지 않습니까? 헌터 바이든도 뭐 텍스 같은 거 이렇게 또 회피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이 이렇게 또 발각이 되게 되면서 9건에 대한 이제 혐의에 대해 가지고 기소를 이렇게 또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는 더욱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트럼프는 계속 이렇게 지지율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공화당 내에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당연히 지지율 1위고요. 그리고 그 2위, 3위를 본다고 하면은 니키 헤일리, 그리고 3위는 디센티스라고 하네요. 하지만 1위하고 2위하고 3위의 그런 격차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거의 뭐 50% 이상 이 공화당 내에서 이렇게 또 지지를 이렇게 또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내년에는 확실히 이 공화당에서는 이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 민주당에서 이 대선 후보로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걱정입니다. 무슨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트럼프가 내년에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걱정이네요. 굉장히 걱정이고, 그리고 이런 언론 매체들에서도 그거를 이렇게 또 걱정을 해가지고 트럼프는 지금 엄청나게 기소도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독재자처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내뱉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 사람들은 바이든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고 트럼프가 더 나은 것 같다. 지금 뭐 별로 우리들의 생활이 나아진 게 없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길게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가 안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바람으로는 내년에 트럼프가 좀 대통령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영화배우 키아누 리브스 있지 않습니까? 이 키아누 리브스가 이 LA에 자신의 자택이 있는데 자신의 자택이 이렇게 또 털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키아누 리브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존 윅이라고 해가지고 이 총을 가지고 굉장히 또 액션 씬이 있는 엄청난 액션 씬이 있는 그런 영화를 이렇게 또 찍지 않았었습니까? 존 윅 1, 2, 3, 4까지 나왔나? 해가지고 이 키아누 리브스가 총을 굉장히 잘 쏘기로 이렇게 또 유명하거든요. 그러면서 좀 여러 명의 강도가 들었다고 하거든요. 떼강도가 이 키아누 리브스 이 집에 이렇게 또 들게 되면서 키아누 리브스 집에 있는 총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을 이렇게 또 훔쳐갔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 존 윅 때문에 키아누 리브스가 총에 관해 가지고 굉장히 좀 유명해지다 보니까 총을 이렇게 또 훔쳐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키아누 리브스를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매트릭스 저한테는 이제 정말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이런 사이파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터미네이터,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매트릭스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키아누 리브스를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또 털렸다고 하니까 가슴이 아프네요. 어쨌든 간에 키아누 리브스 강도들이랑 이렇게 맞닥뜨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별다른 이런 다친 게 없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요번 주말 동안에 이 테네시 있지 않습니까? 테네시에서
토네이도가 이렇게 또 들이닥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토네이도가 이 테네시 주를 이렇게 또 덮치게 되면서 6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테네시 주를 본다고 하면은 토네이도가 정말 자주 지나가더라고요. 거의 매년 이렇게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런 인명 피해도 이렇게 또 나다 보니까 테네시 주에 사시는 분들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6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부상자들도 이렇게 또 많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8만 가구나 정전이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토네이도가 지금 현재로서는 지나간 상태이면서 서바이버들, 이 실종자나 그리고 뭐 살아남은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또 수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에 대해 가지고 벌써 이렇게 또 복구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토네이도로 인한 피해가 좀 적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청문회에 나가가지고 이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 반유대인 발언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소극적으로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것도 이제 표현의 자유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라고 이렇게 또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유펜 있지 않습니까? 유펜의 총장이 나와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반유대주의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질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펜 총장은 이 대답 같은 거를 좀 회피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런 뒤로부터 비난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맞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유펜 총장에서 사퇴를 하고 그리고 뭐 보드 오브 디렉터 거기에 있는 뭐 체어맨 그런 사람도 이렇게 또 사퇴를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대학가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런 뭐 사립대학교들 뭐 하버드나 뭐 유펜이나 뭐 이런 이제 수많은 뭐 아이비리그들이나 이런 대학교들을 본다고 하면은 반유대주의에 대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많이 좀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가자지구 내에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제 민간인들의 피해자가 너무나 지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된다. 지금 이스라엘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빨리 이 전쟁 휴전을 해라 라고 이렇게 또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거는 반유대주의로 이렇게 또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교들을 본다고 하면은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표현의 자유이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 가자지구에다가 하고 있는 이런 전쟁을 본다고 하면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의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고 그리고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도 좀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대학교들에서 기부금들 있지 않습니까? 기부금들이 엄청나게 줄어든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 유대인들을 본다고 하면은 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사립 대학교들은 이런 기부금들로 좀 많이 움직이고 그러는데 기부금이 이렇게 또 떨어지다 보니까 지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대학교들의 이제 총장들이 미안하다 아니면 사퇴를 하고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유대인의 힘이 진짜 엄청나게 크지 않나, 특히 이 돈의 힘이 엄청나게 크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폴리티컬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블링컨 국무장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다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끝난 뒤에는 과연 이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라고 이렇게 또 누군가 물어봤나봐요. 누군가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알아서 할 일이다. 우리는 전혀 모른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을 본다고 하면은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을 완전히 없애려고 엄청난 전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과연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 가자지구가 이 전쟁 끝난 뒤에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미국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미국도 모르고 그리고 미국은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관여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한테 이 미국이 대략 한 14,000포나 되는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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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4,000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의회를 본다고 하면은 이 의회에서 공화당에서 이 우크라이나나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다가 이 지원을 해주는 것을 지금 막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현재 남의 나라 전쟁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우리 미국을 먼저 돌봐야 할 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 국경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너무나 많이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통제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전쟁 지원안에 대해 가지고 보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건너뛰고 그냥 이제 독자적으로 이렇게 또 밀어붙이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다가 이제 전차 포탄 같은 것들 어마무시하게 또 지원을 이렇게 또 해주기로 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입으로는 평화 외치고 거기에다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민간인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 행동을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에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또 지원해 주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평화랑은 좀 계속 거리가 먼 것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도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인들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를 지금 좀 싫어한다고 합니다.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다고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미국이 너무나 많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이 미국이 좀 안 좋은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것 같다. 평화적으로 계속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미국은 좀 나쁜 쪽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지지를 지금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프라임 미니스터 이 네타냐후가 푸틴 있지 않습니까? 푸틴 대통령이랑 또 전화 통화를 50분 동안이나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 50분 동안 이렇게 또 통화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푸틴을 본다고 하면은 푸틴은 계속해 가지고 이 하마스를 지지를 했거든요. 지지를 하다 보니까 이 좀 반 이스라엘 입장을 이렇게 또 내비쳤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네타냐후는 엄청나게 불만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이 유엔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전쟁이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휴전을 이렇게 또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결의안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는 비토를 이렇게 또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반댈세 이렇게 또 비토를 이렇게 또 선언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 유엔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비토를 선언한 것에 대해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좀 별로 좋지는 않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유엔에서 비토를 선언한 이 반대 입장을 낸 그 나라는 단 미국뿐이라고 합니다. 이 유엔에서 단 미국만 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휴전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 입장은 이렇다고 합니다. 하마스가 계속 있는 한 이 전쟁은 끝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 무장 조직을 완전히 없애기 전까지는 이 전쟁이 끝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국이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전 세계가 이 전쟁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미국이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별 다른 손을 쓸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이라크 있지 않습니까? 이 이라크 내에서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라크 내에 있는 이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이라크 내에 헤즈볼라 세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 헤즈볼라 세력이 이라크 내에 있는 이 미군 기지나 뭐 그런 곳들에 계속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중동 내에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느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전쟁이 확전이 되는 게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이스라엘 바그다드 바로 밑에 이란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또 세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력이 이제 미군 기지에다가 이렇게 또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도 조그마한 전쟁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자마자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난리. 네, 뭐 전쟁이 뭐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자마자 이 총기 난사 사건 어마무시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머리를 좀 어떻게 뭐 조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좀 이런 이제 폭력들이 빨리 좀 누그러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AP 통치를 본다고 하면은 이 아르헨티나의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또 뽑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미엘리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이 남미의 또 트럼프라고도 하는 이 미엘리 완전히 구구 쪽으로 치우쳐진 이 대통령이 이렇게 또 뽑히게 되면서 이 이나구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 취임식이 이렇게 또 진행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이 젤렌스키 대통령도 여기에 이렇게 또 참석을 하는데 어쨌든 이 아르헨티나를 본다고 하면은 새로운 국면으로 이렇게 또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엘리 대통령도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아르헨티나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에 있으면서 고통 없이는 이것을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좀 힘들 것을 이렇게 또 예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미일리를 본다고 하면은 완전히 좀 구구적인 그런 대통령이면서 이 중앙은행을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거든요. 중앙은행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에서 쓰고 있는 그런 화폐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제 달러를 지금 쓰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런다고 하면은 이 아르헨티나만큼 이렇게 커다란 경제에서 이 달러만 이렇게 또 쓴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잘 될런지 많은 국가들이 지금 눈여겨서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를 본다고 하면은 우선 달러가 없거든요. 달러가 없어가지고 지금 어마무시하게 환율 폭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달러가 없는데 중앙은행을 어떻게 없습니까? 아르헨티나에서 돌고 있는 이런 이제 페소 가치를 달러로 바꿔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달러가 없는데 그 페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간에 이 아르헨티나 새로운 대통령, 이 구구적인 대통령 어떻게 이 아르헨티나를 구워 삶을지 계속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